2000하고도 20년에 7월에 문제별은 16번부터 19번까지 출제되었었던 녀석입니다. 자, 봐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가작품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 따옴표들 있잖아요. 굵은 글씨라는 얘기지. 그럼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해 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기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니까 나 작품 보니까 리을부터 시작됐네. 그쵸? 그러면 얘는 두 작품 모두에게 걸치는 힌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A와 B로 나누었고 A는 가작품에 B는 나작품에 있네. 그럼 가작품의 A를 먼저 읽은 다음에 풀어버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니까 또 보기가 있는데 얘는 나에 대한 보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보기를 읽고 가작품을 읽고 가로 풀 수 있는 거 싹 풀어버립시다. 이런 식의 순서로 한번 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핵심 정리해보자. 자,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발은, 뭐 잡으면 돼? 아하, 이 작품에서는 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다. 끝. 자, 보통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고단한 존재나, 자, 첫 번째, 발이 첫 번째 의미 뭐 있다는 거야?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삶의 무게가 드러나는 뭐 그런 거래요. 그 다음, 발 자체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 오호, 삶의 과정을 보여준다. 끼리치.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또한 발은 신발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좀 뭔가 나뉘어지는 느낌이 들죠. 발이 끝나고 발과 연결된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헤이, 작품은 두 개인데 발과 신발 나온 걸로 보아서 두 번째 작품이 신발하고 관련된 건데 뭐 됐지? 정리됐지? 신발. 이때 신발은 발을 보호하여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자,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보호와 그 다음에 자유. 신발은 보호해주면서 자유를 주기도 하며, 그 다음 두 번째 구속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자, 구속. 이것들이 다 들어있든 아니면 저 두 가지 중에 위 것 아래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있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어쨌거나 시에서 발이나 신발을 찾을 거고, 그 시의 발이 삶의 무게나 삶의 과정의 의미를 갖거나 그 시의 신발이 보호, 자유, 구속 등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이제 가작품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를 훑어보고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계획을 아주 빠른 몇 초 만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단계에 보기의 핵심을 짜자작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힌트로 삼아서 어디로 간다?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가작품으로 들어가죠. 준비됐지? 자, 가작품 들어갑시다. 가작품. 자, 어물전 조개 한 마리, 아니잖아. 들어가기 전에 뭐하라 그랬어? 항상. 제목 먼저 뭐라 그랬지? 제목이 뭐야? 맨발일세. 아하. 그렇다면 맨발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야야야야야. 요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자,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두둔. 자, 첫 번째 문장. 개조개 필요 없어. 그냥 조개가. 조개 한 마리가 있고, 조개 한 마리가 뭐 했니 하면 주술관계만 따지면 돼. 핵심을 찾는 건데 결국 시에 있는 문장도 완결된 문장은 아니지만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 성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성분들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조개가 서술어 뭐 했대?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도둔. 자, 조개가 뭐 했다고? 맨발. 이거잖아. 맨발을 내민다. 끝. 그래놓고 우린 뭘 기다리는 거야? 이게 삶의 무게 혹은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기다리면 되는 거지. 됐지?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어물전, 이런 것들은 상황이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알겠지?
자,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는 것이다. 뭐라고? 이 내민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죽은 부처가 그의 제자들에게 관 속에서 발을 내밀었던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 죽은 부처가 제자에게 관 속에서 발을 내미는 거, 오케이? 관 속에서 발을 내미는 거, 죽은 부처가, 죽은이라고 돼 있지. 죽은 부처가 제자에게 발을 내미는 거, 이게 뭔 소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고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씩 버려주는 거야. 그냥 버려주는 거야. 얘는 버리는 거야. 다 버려. 그러지만 버리긴 버리지만 느낌은 가져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부처가 제자에게 죽어서 발을 내미는 것은 좋은 쪽인 거야? 나쁜 쪽인 거야? 부처님이 하신 일인데 나쁜 일은 아닐 거 아니야. 뭔 말이겠어? 즉 조개가 내가 조개를 바라봤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지? 어물전에 조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었겠어? 해감시키고 있는 거 뭐 그런 거겠지 뭐. 무슨 말이겠어? 하여간 물에 담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몇몇 조개들은 거기서 쑥 뭔가를 내밀고 있잖아. 그걸 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내 말 이해됐지? 그게 바로 죽은 부처가 제자에게 관해서 발을 내미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나쁜 거는 아닐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내 말 알겠지? 왜? 모르니까. 주석으로 해설을 해주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고사를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국어 과목의 무슨 필수사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뭔 말 알겠지? 물론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에 발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드는데 돌아가신 부처 앞에서 시신 앞에서 막 제자들 와 울었을 거 아니야. 스승님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발이 쑥 나왔다라는 거지. 뭔 말 알겠어? 너희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선생님 죽었어. 근데 선생님 야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대. 그러고 다 찾아온 거야. 나의 시신을 니들이 보는 거지. 그럼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그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이 잤어요. 막 이거 하는 거지. 뭔 말 알겠냐? 그때 한 놈이 막 내 발치에서 너무 많이 잤어요. 하고 막 껄껄 우는데 죽은 시체인 내가 어떻게 하냐. 발을 쓱 꺼내서. 이 발의 의미는 뭘까? 그만 울게나 제자. 이거겠지. 무슨 말이겠어? 괜찮네. 내 떠나는 길에 용서함세. 뭐 이런 걸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좀 좋은 거 같지? 하고 그냥 싹 넘어간다. 그 다음 내밀어 보이는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자 굵은 글씨 있으니까 굵은 글씨 풀 거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역이 나오니까 기역도 바로 풀 거예요. 자 기역 뭐라고 돼 있냐면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따단. 자, 발을 내민다 그랬는데 이 발은 이 발과 같았고 이 발은 어떻게 됐다? 부르텄다. 아하, 부르텄다라는 얘기 딱 보니까 우리 뭘 알게 됐어? 아하, 삶의 무게요. 알게 됐지. 됐지? 삶의 무게로 부르튼 발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지? 삶의 무게로 부르튼 발이구나. 내가 조문하듯 맨발을 건드리자. 시적화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밑줄을 우리가 바로 봤는데 바로 앞뒤 문맥 살펴본 다음에 문제는 풀 거예요. 나 시적화자 등장을 했고요. 자, 시적화자 나 등장했고요. 나는 뭐 하냐면 조문하듯 맨발을 건드린다 그랬어요. 자, 맨발 다시 받고 그 맨발을 나는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린다 그랬냐면 조문하듯이라 그랬어요. 자, 조문이 뜻이 뭐야? 죽은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상갓집 찾아가는 거. 그 조문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뭔 말이겠지? 이해됐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봐봐. 죽은 부처 나왔으니까 조문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사실 이 조개가 어디 있어? 어물전에 있으시잖아. 곧 사망하실 거거든. 무슨 말이겠어? 시인이 지금 바로 사가지고 버글버글 끓여. 아니면 뭐 구워. 그래가지고 잡술 거예요. 곧 사망 직전에 놓이신 분이요. 뭔 말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조문하듯이란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읽는 건 아니고. 오케이? 여기선 흐름에 따라 읽어야 돼. 조개가 발을 내민다. 됐지? 맨발을 내민다. 그 맨발은 마치 무엇과 같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셨을 때 내밀었던 발과 비슷하구나. 그 맨발은 보니까 엄청 부르터 있더라. 됐지? 나는 그 맨발을 건드렸다. 무엇처럼? 조문하는 마음으로. 됐지? 안타까워하는 마음.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니은까지 하고 싸그리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 부분 넘어갑니다. 니은.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걷었다. 이번엔 뭐야? 나가 아니라 조개가. 다시 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국리 하면서 거둔다. 됐지? 국리 하면서 조개가 발을 거두더라. 됐지? 저 속도로 시간과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두둔. 자, 거두는데 요거 뭐 받았어? 이번에는 요거 받아서 엄청 천천히 거둔 거잖아. 그치? 천천히 발을 걷었잖아. 그치? 천천히. 그 속도로 뭐 했을 거라고? 저 녀석은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긴 시간 동안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아하, 이거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삶의 과정. 오호,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저 정도의 속도로 이 녀석은 살아왔을 걸, 이런 얘기지. 연결되지. 그러니까 항상 핵심을 잡고 연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만큼 했으면 내밀어 보이고 있다, 조문하듯 이런 굵은 글씨와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문제를 싹 풀어버립니다. 자, 4번. 자, 첫 번째 문제.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내밀어 보이고 있다의 반복을 활용해서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한 화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다. 어때요? 내밀어 보이고 있다가 반복되고 있는 거 틀림이 없지. 그치? 문장마다 반복되고 있었죠. 두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죠. 틀림없고.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이 사물을 관찰하는 것도 틀림없지. 됐지? 그렇다면 내밀어 보인다라는 걸 반복했다면 내가 본 것을 강조한다. 맞잖아. 쉽지? 자, 두 번째. 조문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하여서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조문이라는 건 슬픈 상황인 거잖아. 애상적 맞지?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저는 조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맥을 보는 거야. 조개가 발을 내밀었는데 그건 부처님이 제자에게 내미는 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 부르텄다고요. 저는 건드렸어요. 떼댕 하면서. 떼댕은 뭐야? 신나게 건드렸어요. 장난치면서 건드렸어요. 궁금해서 건드렸어요. 너 곧 죽는다 이 새끼 하고 건드렸어요.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슬픔 쪽에 가깝겠지.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애상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됐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문하듯까지 다 했네. 그럼 기억 니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의 기억. 신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부르트 맨발 맞고 못을 보여줘서 결펄과 불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고단을 부각하고 있다. 어때요? 맞네. 땡.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발의 모습을 통해 맞지? 있는 내용 그대로고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얘가 건드렸더니 쑥 걷어간 게 현실로부터 소외된 것을 이거 이래. 한 글자로 끝내자고. 소외. 됐지? 한 글자로 끝냈어. 소외. 자, 현실로부터 소외된. 응? 살아가는 외로움. 그쵸? 현실로부터 소외된 외로움이다. 어때? 요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1번 선택지하고 비교해보자고. 1번 선택지 읽자마자 그렇군 했잖아. 2번 선택지 보자마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우린 뭐 하는 거지? 패스. 넘어가자 그랬지. 요거는 뭐야? 두 번째 선택지는 물음표를 해두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왜 아닌지를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고 뒤져보면 뭐 하게 된다 그랬어. 반드시. 이 선택지에 대한 애정이 쌓인다 그랬지. 그리고 이 선택지를 맞게 만들 만한 근거를 막 뒤져 상상해서 찾아낸다 그랬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패스.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지. 이해됐냐? 이해됐어? 야, 니네들 다 코 쑤셨니? 네. 코 쑤셨어? 네. 언제 쑤셨어? 어저께. 어제 쑤셨어? 언제 쑤셨어? 집에서? 다 쑤셨지? 선생님 2번 쑤셨어. 아유, 그 와이프가 사놨길래 시험 삼아 1번 쑤시고 보건소 가서 1번 쑤시고 신속 검사하게 되니까 이제 심심하면 쑤시게 됐다 이제. 자, 심심하면 좀 쑤셔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낀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시간과 길을 간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소.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아하, 그 속도로 시간과 길을 어떻게 보냈다는 거야? 혹은 누구를 만나고, 혹은 누구와 헤어지고, 그렇지? 혹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는 헤어지고 누구랑 헤어지고 그렇게 돌아왔을 것이다. 늘 그리고 맨발이었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맨발 또 다시 나왔지? 됐지? 맨발 또 계속 나오는 거야. 됐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비유적 표현이고 맨발을 다시 맨발 잡고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을 것이다. 아하, 그 다음 뭐야? 이 조개는 계속해서 조개는 뭐야?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야? 슬프게 살았을 것이다. 슬픔을 견뎠을 것이다. 슬펐을 것이다. 끝이지. 야, 여기까지의 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면 뭐냐면 조개는 슬펐을 것이다. 뭐가? 살아오는 과정에. 무슨 말해서 그 얘기야. 이해하지? 요거까지 나오는 과정이었어. 다시 한번 연결해볼까? 조개는 내가 뒤다 봤더니 맨발을 내밀더라고요. 부처님의 발 같았어요. 아이고, 잔뜩 부르텄더라고요. 슬쩍 조문하듯이 안타까운 마음에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뭔 고민을 하는지 얘가 궁리를 하는지 슬쩍 빼더라고요. 엄청 천천히. 아이고, 저 녀석 긴 시간 동안 먼 길을 저렇게 천천히 저속도로 살았겠죠? 그렇게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헤어지거나 언제나 맨발로 다녔을 거예요. 아유, 얼마나 슬펐을꼬 끝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된지 알겠어? 핵심만 딱 잡아서 연결하면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이렇게 스토리 만들어 보는 건 맞는데 수능장에서 시험장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야. 핵심만 계속 쭉쭉쭉쭉 줄긋고 지금 하는 것처럼 기억 나오면 앞뒤 문맥 살짝 보고 문제 풀고 니은 나오면 앞뒤 문맥 살짝 보고 문제 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그 다음 아하. 이거 뭐야? 아하 하고 아하 특이하게 나왔네. 집이 울 때 아하. 집이 울 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우는 소리네. 우는 소리. 아하 하고 우는 소리로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집이 울 때라는 거, 집이 울 때라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네. 됐지? 집이 울 때. 누구 집이야? 조개네 집. 됐지?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 나왔을 것이다. 아하, 계속 조개야. 조개는 뭐였을 것이라는 거야? 맨발로, 역시 맨발 또 다시 나오고 맨발로 뭐 했을 것이다? 탁발하러 나왔을 것이다. 자, 탁발이 A네요. A 부분 탁발. 자, 탁발이라는 게 뭐냐? 탁발이라는 건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탁발승. 탁발승이 있어요. 이런 말에서 들어봤을 건데 이것도 못 들어봤으면 우린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시험이야. 지금 시험의 상황이야. EBS 연계작품이라면 내가 미리 설명을 했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연계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이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어이씨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이 조개가 맨발로 그 시기를 나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를 나섰다. 맨발로. 자, 밑줄에는 디귿은 맨발로 탁발을 나간다. 그리고 종일 나간다. 종일 돌아다닌다. 왜? 아, 참 여기 탁발 앞에 뭐가 있었어? 양식이란 말 있잖아. 이건 알잖아. 이거는 양식이 뭐야? 음식. 그러면 종일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탁발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냥 추리해서 탁발이란 말 몰라도 집이 식구들이 하고 울 때, 오케이? 조개는 맨발로 종일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탁발한다. 그럼 탁발이 뭐겠어? 모은다. 오케이, 좋아. 모은다. 구한다. 생각하면 돼. 됐지? 모은다, 구한다. 선생님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말고 뭐 오겠냐? 이거 말고 오겠냐고. 집 식구들이 하고 울고 있는데 나가서 양식을 뭐 하겠냐고.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런 얘기일 거야. 그리고 뒤를 보면 또 명확해질 거예요.
맨발로 하루 종일 나섰다가 가난한 냄새가 벌벌이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나갔다 돌아왔어. 아하 하고 울은 것들이 배를 채워서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을 것이. 아하 됐지. 돌아오면 배를 채워. 그치? 이렇게 나갔다가 그 다음 뭐야?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하 울던 아이들이 울던 집이 울음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배를 채워서. 양식이잖아. 양식이 없어서 울었던 거잖아. 다 해결됐지? 됐지? 간단한 얘기야. 자, 그러면 탁발생이 뭐냐면 스님 중에 뭐 교대로 올해는 내가 탁발하러 떠나는 거야. 무슨 말겠지? 우리 절에 필요한 재물이나 양식 등을 얻기 위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뚱땅땅땅땅땅 마냐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시주 좀 해주시지요 보살님 이거 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그러면 얘가 탁발한다는 얘기는 맞네. 음식을 모으러 양식을 구하러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네요. 됐죠? 그치?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집이 아 하고 울 때에 조개는 맨발로 양식을 구하러 하루 왼종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돌아오면 아하 하던 집이 어떻게 된다? 울음을 멈춥니다. 왜냐면 배가 불러서요. 됐지? 이건 결국 뭘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여기 뭐 시간과 길을 지냈을 것이다. 만나고 헤어지고 맨발로 슬프게 살았을 것이다 했는데 그 슬프게 사는 모습, 가난한 모습 하나를 딱 정리해 준 거네 그냥. 됐지? 자, 여기서 퀴즈. 시적화자의 조개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 화자가 뭐 했어요? 그럼 화자는 당연히 뭐야? 화자는 조개를 본 거잖아. 조개의 모습을 통해서 뭐야? 그의 슬픔, 삶을 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조개에 대한 이 화자의 정서는 뭐겠소? 심리는? 연민, 안타까움이겠지. 이건 나는 안타까워요, 연민을 해요 라는 말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누군가의 불쌍한 모습, 처절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건 뭐야? 연민일 거야. 내 말 다 됐지? 됐지? 자, 그럼 끝나버리시오. 자, 그러면 나머지 싹 해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는 추측을 통해서 대상이 슬픔을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한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 슬픔을 견딘다 그랬으니까 견딘다는 게 인내잖아. 견딘다가 인내, 참는 것이니까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아하 하고 집이 울 때에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아하, 이게 바로 뭐야? 감각적 이미지 맞아요? 그렇지. 청각적이잖아. 그치? 청각적 이미지 맞고 그것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화자의 정서는 뭐야? 연민과 안타까움이라 그랬잖아. 그치? 이게 결국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니까 이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아하하고 울고 있는 집을 그려놨잖아. 그치? 우리한테 들리도록 해줬잖아. 그럼 정서가 잘 드러나지 뭐. 자, 원래 시라는 건 뭐라 그랬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모든 장치들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써먹는 거지. 여기에 화자의 정서는 연민과 안타까움이잖아. 조개의 삶. 그리고 조개의 삶이 결국 나의 삶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삶이란 말이야. 내 말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여기다 청각적 이미지를 쓰든 여기다 부처라는 사람을 부처라는 그 신적 존재, 그치? 성인을 여기다가 빗댄 말로 쓰든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거야? 이거 위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무엇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려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무엇이 작품 속에 있으면 정서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말은 그냥 맞는 거야. 당연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표인데 정서를 드러내는데 효과가 없는 혹은 방해가 되는 시어나 식구나 비유나 표현법을 쓰겠냐고.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택지. 울던 것들이 울음도 멎었으리라의 이 대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또 우엇디야?
울음이 멎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여기 있는 거야. 아하, 울고 있어서 탁발을 해왔어. 그래서 양식을 구해왔어. 그렇게 돌아왔더니 얘네들이 배를 채워가지고 울음이 멈췄어. 얘하고 울고 있다는 거하고 요거하고 대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화자의 기대감이 느껴지냐는 거야. 모르겠지. 그럼 답이지 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렇게 어렵게 배를 채워가면서 살았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 앞으로 잘 될지 못 될지 뭘 알아 지금. 이해돼버렸어?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까지.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디귿까지 해결합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존재로서 발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 어때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 탁발에 대해서 풀어보자. 세 번째 문제. 암울한 사회의 상징이다. 탁발은. 어때야? 그럴 것도 같은데요? 그럼 뭐야? 맞는지 틀리는지 하지 말고 그럴 것도 같은데요? 괜찮아요? 하고 놔두는 거야. 괜찮아요? 하고 놔두는 거야. 1번은. 됐지?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만족감. 완전 말도 안 되지. 삶의 유지와 관련된 행위. 오, 그러네. 먹여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살려두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 이상하지? 그치? 응. 자,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상하지? 됐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탁발은 얘가 식구들이 울어가지고 탁발하러 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냐? 근데 이걸 뭐라 그랬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야? 아유, 식구들이 울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으로서. 근데 나가서 음식을 구하는 과정이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죄의식을 씻을 수 있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아버지 힘든데 출근하는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이 되냐고. 무슨 말 알겠어? 책임감으로 가는 것이지. 갖다 붙이지 마. 생각하면 뭔가 갖다 붙이게 돼. 그럼 어쨌거나 아리까리한 1번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3번하고 이렇게 살려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 이제 나작품, 가작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럼 나작품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뚱땅뚱땅 잘 다 하면 됩니다. 자, 가작품 끝났고 나작품을 하기 위해서 뭘 써먹냐면 이제 네 번째 문제에 보기가 또 있어요. 송찬의 구두는 낯설게 하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야, 이게 뭐야? 뻔한 얘기 아니야? 낯설게 하기란 건 내가 얘기해줬지. 시인은 추상적인 말들을 싫어한다 그랬어. 일상적인 말과 추상적인 말을 싫어해서 뭐한다? 구체적인 말을 사용한다 그랬지.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는 게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감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야. 그걸 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진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낯선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조개의 발을 보니 부처님의 맨발이 생각나요. 막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그냥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쑥 읽고 버리시면 돼요. 낯설게 하기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만들어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와 연결지어 나를 감상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선생님이 이미 다 얘기한 거고 일반 보기라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보니까 가시하면서 요거 2개 써먹었지. 그치? 그럼 나시하면서 요거 써먹었는데? 자, 나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나시 제목이 뭐야? 구두 쫙 보고. 자, 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입니다. 나는 3장을 하나 샀다. 두둔. 자, 나 등장하고. 자, 3장이 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하, 요거구나. 됐지? 신발, 구두. 여기서 쓰는 거 맞네. 3장을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부연 설명하네. 그 3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죽으로 만들어질 때 아하, 3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구나? 뭐야? 구두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지. 됐지? 구두구나. 그렇게 알게 됐고. 가죽을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것은 만든 작은 감옥이었다. 두둔. 뭐라고? 감옥이었다. 그것은 내게 감옥이었네. 아하. 뭐야? 구속 딱 연결되네. 됐지?
이해됐지? 감옥이었네.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두둔. 자, 이거 첫 번째 연이었고 나는 세 장을 샀는데요. 그건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요. 나를 구속하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연으로 띵 들어가서 두 번째 연. 처음 그것이 뭐야? 세 장을 다시 받았지? 처음 그것은 세 장은 처음 그것은 세 장은 발에 너무 컸다. 따단. 자, 뭐야? 컸다. 불편하겠네. 한동안 덜그덕거리는 감옥을 끌고 그것은 감옥이었고 커서 끌고 다녀야 했고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그래서 뭐야? 작아져야 한다. 작아져야만 한다. 새가 날 때 구름을 감추듯이 작아져야 하는데 그건 뭐다? 새가 구름이 아니라 구두 날 때 구두를 감추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거를 시험의 상황에서 얘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건 머리석은 짓이라는 거지. 무슨 말겠어? 물론 당연히 연계 교재여서 내가 연계 작품이어서 EBS에서 나온 거여서 내가 설명을 해줬다면 오케이? 설명을 해줬다면 별 상관이 없겠지. 뭐만 얘기했냐? 오케이. 자, 근데 안 해줬다면 우린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이니까.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 장을 샀는데 그거는 내게 구속이었어. 어떤 식으로 구속이었냐면 너무 커서 잘 움직일 수 없고 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돼. 특히나 어떻게? 발이 큰 새가 흔치 않지. 그렇지? 그리고 새가 정말로 구두를 신었다고 생각해보자. 큰 구두를 신고 새가 날기가 엄청 괴롭겠지. 행여라도 빠지면 우리는 벗겨지면 그냥 이렇게 다시 신고 가면 돼. 좀만 이렇게 오면 다시 신어. 에이 이러고 신어. 근데 새들은 날고 떨어져 봐. 그럼 지상까지 치가서 주워야 돼. 말도 안 되잖아. 뭔 말 알겠어? 그래서 얘들이 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감춘다고 안 벗겨지게.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지. 딱 맞아야지. 뭔 말 알겠어? 그 얘기였어. 듣고 보니 뭔 말인지 알았지. 근데 시험의 상황에서 이걸 알아내는 수고로움을 왜 우리가 하냐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핵심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세 장을 샀어요. 가죽이에요. 구두구나 이 새끼. 됐지? 그 다음 뭐야? 컸어요. 감옥이었어요. 너무 커서요. 작아져야 돼요. 그냥 연결이 되는 것만 연결하면 된다고. 내 말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지? 자,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연.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는다. 자, 세 번째 연. 얘가 너무 크다 그랬잖아. 작아져야 하잖아. 작아져야 하기에 나는 뭘 한 거야? 작아져야 하기에. 거기다가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었어요. 모자는 쓰고 밖으로 나가는 거고 구름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찌 보면 되게 자유로운 모습,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녀석일 수 있어요. 그걸 어디다 주는 거야? 구속인 감옥에다 넣어주는 거지. 감옥인 세 장에다 넣어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잇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 날지를 않아요. 이 녀석들이 날지를 않아요. 이렇게 정리된 거지. 다 돼버렸지? 날지를 않아요. 이렇게 정리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쯤 했으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위을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 그 다음에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게 힘들다는 거, 구름을 집어넣었다는 거 풀어볼까요? 자, 일단 발을 구속하는 위을 보겠습니다. 4번 두 번째 문제 4번 발을 구속하는 신발을 작은 감옥으로 표현하여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겠다. 깔끔하지? 그렇지, 있는 그대로잖아. 자, 감옥을 끌고 자, 네 번째 문제.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두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화자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음을 깔끔하지? 됐지? 이건 거의 생각이 필요 없잖아. 바로 읽은 대로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잖아. 됐지? 깔끔하게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크고, 세 장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는 발상은 좁은 세 장의 하늘에 구름을 넣어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듯 화자 역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러니까 이거 봐봐.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모자나 구름을 작아져서 날아야 되는데 크면 날기 힘들어서 작아져야 된다 해놓고 내가 여기서 그래서 모자나 구름을 넣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야 모자는 쓰고 밖으로 나가는 거고 구름이랑 하늘 떠다니니까 자유로운 힘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야. 시험의 상황에서는. 시험의 상황에서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선택지에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유로워지려는 소망을 그럴듯하네.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즉 내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하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 오케이? 시험장에 가면 나의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출제자가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선택지들을 가지고. 내 말 이해됐지? 그렇게 써먹는 거라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말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날지를 않아 이 새끼들 세 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이거 뭐라고? 그 안에는 모자와 구름을 넣어줬는데 뭐가 있냐면 먹이통하고 구멍이 있대요. 어디에? 계속해서 지금 뭐는 계속해서 세 장은 나오는 거야. 세 장에다가 모자하고 구름을 집어넣었지만 날지를 못하고 대신 먹이통과 구멍이 있어. 됐지? 그 먹이통과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세 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거 아름답다는 말은 아니야.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지. 이해됐지? 그래놓고 세 장과 구름이 뭔진 잘 모르겠다 하고 우린 넘어가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장과 먹이통, 세 장에 있는 먹이통과 구멍이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뭐가 있어? 비가 있네. 그럼 해설이 있겠네. 자, 그럼 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겨둔 건 두 개야. 각박한 현실의 산물이다. 잘 모르겠지? 빨리 넘어가죠. 3번 남겨뒀었어. 삶의 안주와 관련된 산물. 오, 가능하지. 무슨 말이겠어? 집고양이가 밖으로 안 나가. 왜? 여기 있으면 끼니 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아이고 신나. 이렇게 되니까 안 나간다는 거지. 발정 나기 전엔 잘 안 나가는데 하여간 나가기도 잘 해요. 고양이가 나가는 건 왜 그럴까? 궁금증 때문에 나가지. 궁금증 때문에 나갔다가 멍충이들이 돌아오는 길을 모르고 점점 멀어져요. 고양이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걔는 잘 돌아오기도 하는데 걔는 길을 잃었다가도 뭐 냄새는 뭐니 뭐 해가지고 찾아오기도 해요. 멀리서 찾아오기도 한다고. 근데 고양이들은 호기심도 많지만 겁도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 길고양이, 집고양이가 나왔다가 길고양이 만나면 길고양이가 이러면 아이쿠야 하고 막 급하게 도망가다 보면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집을 못 찾아 얘네들은. 뭔 알겠어? 그래서 고양이는 잘 키워야 돼. 자, 내놓으면 안 돼. 아이. 자, 근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은 잘 찾아와. 당연히. 자기 바운드리 조금씩 늘려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게 돼 있어, 걔네들은. 여기저기 냄새도 자기 냄새도 묻혀두고 또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 자기가 또 응징해 두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어느 날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다른 녀석이 이 구역을 접수했다는 뜻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쨌거나 요거는 뭐야? 안주. 아하. 어떻게 알았어? 출제자가 줬잖아. 됐지? 그 뭘 내가 하고 있냐고. 출제자가 열어주는 거야. 그렇구나. 모자나 구름을 줘도 야 모자 쓰고 나가 해도 안 나가. 왜? 여기 먹이통에 있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보이는데도 안 나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이 뭘 날아요. 구멍이 뻥뻥 뚫렸어가지고 밖에 잘 보이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지.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몇 번째야? 네 번째 연 가봅시다. 네 번째 연. 나는 오늘 뭔가 바뀌었어. 나는 나 등장하고요. 오늘. 자, 시간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에서야. 새 구두를 샀다. 따든. 자, 뭐야? 새 구두를 샀어요. 오호, 뭐야? 앞에는 세 장이었는데 새롭게 뭐로 변합니까? 구두로 변했어요. 새 구두를 샀다. 떼부렸지. 자, 구두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었다. 뚜둔. 자, 얘 특징 뭐라고? 구름 위에 있다.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구름 위에 있는 거. 긍정적인 것 같죠? 왜냐면 앞에도 구름이 있는데 얘가 자유롭게 날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명 긍정이고 자유로운 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또돈. 저 뭐야? 한 척의 배. 아직 젖진 않았지만 배야. 그럼 이 녀석은 뭐야? 구름 위에 올려져 있는 신발, 구두, 그리고
배. 젖진 않았지만 배. 얘네들은 뭐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되죠. 자유.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녀석이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 세 번째 선택자면 되죠.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본 발상은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 그렇지. 구두가 구름에 있다는 건 뭔가 좀 자유로운 거니까 답답한 거, 일상적인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럴 것 같은데, 내 구두를 한 척의 배라고 비유한 것은 어디로든 출항할 수 있는 배와 같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 그렇지. 그래서 지상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세장 새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럼 얘에게 자유로운 것, 구속되지 않은 것은 하늘로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떠나는 것, 즉 배도 마찬가지지. 육지로부터 떠나는 거니까 지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지상이란 말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돼버렸죠? 자, 됐나? 이제 마지막 년. 한때는 속박이었고, 두둔. 자, 다섯 번째. 한때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한때는 속박이었습니다. 뭐가 속박이었어요? 연결되죠? 어떻게 연결돼요? 속박. 빠밤. 옛날에는 신발이 내게 속박이었죠. 연결되죠?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제멋대로 여기 있었지. 그치? 날뛰는 내 발, 이란 말이 있었잖아. 그치?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떠든. 자,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내 발. 실체, 내 발. 얘를 어떻게 한다? 위로한대요. 저는 신발을 신던 내 발을 위로합니다. 왜? 속박당했었고 제멋대로 방황도 했어. 속박도 당했고 제멋대로 방황도 했었어. 이 녀석을 나는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자, 이 구두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겠지, 이거. 그치? 감옥이며 구속이었던 그 구두를 벗고 뭐로 갔어? 새 구두로 가겠지. 됐지? 자,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미음 해놓고 새의 육체라 그랬어요. 새의 육체. 그럼 이거 새로 나온 뭐야? 새로 나온 구두의 또 다른 녀석이지. 또 다른 이름이지. 왜 새의 육체라고 굳이 바꿨을까? 날아야 되니까.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그치? 그러면 새의 육체를 신발로 신게 되면 낡은 구두를 벗고 속박이었던 이 녀석은 속박이었잖아. 속박이었던 낡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를 에다가 발을 집어넣어서 이 신발을 신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을 나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서? 자, 연결해 볼까? 나는 새 장을 샀어요. 신발을 샀죠. 그 녀석은 내게 구속이었어요. 너무나 커서 부자유스러웠죠. 이건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안에 모자도 구름도 집어넣어줬지만 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고요? 먹이통과 구멍이 있는데 그게 그냥 안주 만족스러웠거든요. 됐냐? 하지만 오늘에 와서야 저는 새 구두를 샀어요. 그건 이미 구름 위에 올라 있고요. 떠날 수 있는 배의 상태예요. 한때 저는 이렇게 속박되어 있었죠. 또 막 미친놈처럼 방황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발을 위로할 거예요. 너 너무 속박당했고 너무 힘들게 있었지. 너무 오랫동안 지상에 있었지. 그래서 이 낡은 목욕통 같은 저 구속의 신발을 빵 날려버리고 뭐한다? 새의 육체 같은 보드라운 곳에 이 발을 쑥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날아올라 하겠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해돼버렸지? 건드려줘. 흐름이 있잖아, 흐름이. 알겠냐? 이해됐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다 풀었는데? 자, 마지막 문제에 5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구두를 낡은 목욕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 네 번째 안 했어? 두 번째 안 했어? 세 장에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는 발상은 좁은 세 장에 하늘에 구름을 넣어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듯한 화자 역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 맞지? 구름을 넣었더니 날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구름 넣어줬는데도 날잖아 이 새끼. 그러면 뭐야? 구름이란 건 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자유와 관련이 있는 거지. 됐죠?
다섯 번째, 구두를 낡은 목욕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낡은 목욕탕과 같이 화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 알 수 없는 얘기야. 답. 시적화자가 하고 싶은 건 순수함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지? 듣보잡이잖아. 듣보잡. 우리가 읽으면서 전혀 느끼지 못한 얘기잖아. 순수함. 얘는 뭐야? 구속에서 벗어나서 날고 싶은 거잖아. 자유로워 싶어지는 거잖아. 근데 웬 갑자기 순수함? 그리고 낡은 목욕통이란 게 뭐야? 목욕통에서 지금 씻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낡은 목욕통, 낡은 구두를 그냥 설명한 거였어. 무슨 말이겠어? 낡은 목욕통 버려야 되듯이 낡은 구두는 버리고 새로운 구두를 신고 나는 날아오를 거야. 이 얘기였다고. 무슨 말이겠어? 근데 꼭 어떤 애들이 이런 거 헷갈리는 거야.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을 잡아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읽고서 뭐 말겠어? 이 선택지에만 들어와서 선택지에서 집중하는 거지. 목욕통, 목욕탕은 씻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해지겠지, 깨끗해지겠지. 아하, 어떡하지?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러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알겠어? 부분으로 푸는 게 아니야. 언제나 흐름, 문맥. 알았냐? 이해됐지?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다? 매번 작품마다 내가 핵심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고 흉내를 내라고. 다른 작품에서 흉내를 막 내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지 보고 그 순서대로 언제나 하라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라고. 이래서 나를 닮아야지. 무슨 말이겠어? 스승을 닮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